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해서 오늘 목요일 2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일발장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돈풀기 얘기인데요.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 바이든표 그 증시부양책, 증시부양은 사실 아닌데 경기부양이겠죠. 3차안이 또 나왔어요. 얼마나 더 풀라고 이걸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 엑셀레이터를 이제 부스터샷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이오엔테크 백신 개발자도 매년 백신을 접종해야 될 것을 권고하는 이 부스터샷 필요하다고 했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 부스터샷이라는 게 백신 말고도 증시나 이제 경기에서도 또다시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초대형 지출안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20조 원, 하도 금액이 커가지고 맨날 가족계획 법안이라는데 내용을 보면은 보육, 보편적인 유치부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그러니까 대학 지원금까지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다 포함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2,000조 원짜리 코로나 구제안, 그리고 2,500조 원짜리 일자리 계획안, 이어서 세 번째 1,120조 원.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대충 산수 되시죠? 네, 한 6천조 원인가요? 네. 금액도 모르겠습니다. 6천조 원. 네. 하여튼 이번에는 이제 가족계획 법안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 건지, 의도가 뭔지, 보편적인 복지와 학비를 지원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에 돈을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휴가를 가는데 지원금을 한 251조 원을 주겠고, 유치부 교육에 한 2천억 달러니까 220조 원 또 주겠고, 교육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해서 수십억 달러 또 준다고 하니까 돈을 갖다가 어떻게 뿌리겠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할 텐데 아마도 5월 말경에 공식적인 그 의회 석상에서 합동연설할 때 발표할 모양이에요. 재원 마련은 법인세에 이어서 이제 부유세를 뜯어야 되고, 부유세를 인상해야 될 거고, 여기에 앞서 이제 우리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기후 관련돼서 밖에서도 돈을 마련해야 될 거고, 예산 조정권까지 이제 사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여러저런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어제 증시에서는 경기가 다시 그러면 더 부양하겠지 막 그러면서 경기 관련주들이 반등을 했고, 반등의 그 주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렇게까지 막 쥐어짜면서 한다는 게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돈의 힘은 지금 익히 우리가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정경민 차장님. 네. 미국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든 헤쳐나오려고 하는데 이 자전거 페달을 돈을 풀어서 계속 밟아주지 않으면 휘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이 역치는 올라가니까 계속 자극치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런 경기나 또 다른 지표적인 면에서 기저 효과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좀 인상적인 그 수치가 나오지는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좀 뭔가 이 자산 시장 그리고 이 금융 시장을 좀 붙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증시를 부스트를 하기 위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좀 행간을 좀 잘 읽어보면 초대형 지출이고 약간 이제 가족 계획 이게 1,120조 이렇게 좀 나왔었죠. 네. 이게 무엇이겠는가? 소비입니다. 소비죠. 소비. 예. 또 코로나 구제안, 또 일거리 문제. 그러면 신용과 대출 몇십 년치의 어떤 자신의 소득을 미리 땡겨서 소비를 하는 거에 천국인 곳이 미국이죠. 역시 소비입니다. 이 역시도 여기에 2,500조를 쓴다는 얘기고, 또 보편적인 복지, 또 이런 가족 보호 이런 것도 결국에는 또 이 소비 역량을 늘릴 수 있는 지출을 정부가 일부 해줄 테니 너희는 돈 써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내용만 들어보면 거의 천국으로 가는 법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들을, 그러니까 미국의 이 개념들이 문화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 패밀리에 대한 거를 강조하고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 코로나나 이런 긴급한 상황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다. 이게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가지고 돈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죠? 어, 맞나요? 네, 뭐 미국에서 뭐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네, 뭐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 하겠다는데 있는 뭐 제가 뭐 부분이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쭉 해서 딱 한 가지로 꽂히는 키워드는 역시 소비입니다. 소비를 꺼지지 않게 계속 이제 군부를 떼워줘야 된다는 곳에 전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도착을 했고 저도 결국에는 받아가지고 이게 코인 투자 하나 또? 코인 요즘 주춤해요. 약간 주춤합니다. 아니 근데 지난달에 세계 코인 거래 대금이 3,348조 원이랍니다. 네, 제가 정확히 읽었어요. 코인 거래 대금이 3,000조 원. 지금 뭐 부양책 하는 거 몇천조 원, 몇천조 원 하지만 코인 거래 지난달이에요. 지난달에 코인 거래가 한 달. 네, 한 달 동안. 그래서 다 코인베이, 코인 거래 하는 그래서 거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상장이 되는 거고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뭐 두나무나 빗썸 뭐 이런 거에 투자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좀 주가가 좋았던 거는 다 설명이 저 되는 거죠. 주제에 그 연관성 있는 주식은 코인 주식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뭐 그건 아니고. 코인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오늘 소비. 아침에 나온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부스트 경기 부양책 요거와 딱 하루 정도의 좀 시간차가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뉴스가 있습니다. 어제자 뉴스인데요. 4월에 이제 수출의 회복세가 굉장히 가팔랐다. 네, 특히 네. 이제 작년 이맘때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뭐 물론 기저가 확실히 깔려 있다라는 그런 이제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정유화학이 상당히 높았죠. 그렇죠. 석유,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핸드셋 뭐 이런 쪽은 거의 50% 이상 뭐 상승을 했고 반도체도 그렇고. 예. 반도체도 거의 뭐 30% 후반대 그런 좀 상승률이 나왔었고 가장 센 거는 정유와 화학 쪽, 뭐 네. 그쪽 부분이 좀 강했었는데 거기에 또 한 달 전으로 더 돌아가 본다 그러면 미국의 날씨 탓이 있었잖아요. 네. 폭설이 와서 반도체 스톱, 뭐 정유 화학 시설 다 스톱되고 이제 뭐 생산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그 수요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해갖고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보였던 걸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가로 세로 퍼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어쨌든 소비 쪽에 영향을 맞추는 그런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과 우리나라로 연결을 시켜 본다 그러면 이제 대미 수출 쪽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자동차 쪽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쪽에서 찾는 게 저는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면에서 그래서 봤을 때는 종목은 뭐 빙빙빙 돌아서 좀 갔습니다만 네. 종목으로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타이어 쪽 최근에 타이어 쪽의 가격도 좋고 미국 쪽으로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반덤핑 관세도 맞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타이어의 요즘 그 타이어 코드나 또 이런 라텍스 고무 쪽 또 이런 가격이 굉장히 뭐 카본 블랙 같은 그런 타이어의 원재료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타이어가 그만큼 좀 가성비가 있는 이제 그런 그런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좀 타이어의 좀 대표성을 좀 가지고 있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좀 개별 또 가정적인 소비를 한다 그러면 가전에 대한 또 이런 소비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좀 연결을 지어 본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국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일반적인 소형 생활가전, 그러니까 뭐 정수기를 비롯해서 뭐 비데 뭐 이런 쪽에 또 미국 수출을 재작년부터 제법 좀 빠르게 좀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러나 이제 주식은 많이 잊혀지고 있었던 코웨이 같은 종목도 코웨이. 좀 붙여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 다소 좀 매크로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종목으로 딱 갖다 대기에는 좀 제 스스로 생각해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그리고 좀 가벼운 뭐 가전 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는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제 하여튼 바이든표 가족계획 법안에 이제 한국 타이어하고 코웨이가 네. 어떻게 자, 우리도 또 뭐. 네. 근데 국내에도 보면은 지금 앞서 잠깐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예탁금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배당금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뭐 코인 쪽에서 넘어온 자금이라고 네. 그런 것도 좀 풀어주세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요즘에 이제 코인이
그 도지데이에도 도지코인의 가격이 조금 많이 빠지고 네. 변동성이 조금 심화되고 이제 비트코인도 7천만 원 아래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코인 쪽에서 약간의 이제 차익 매도를 하고 이제 주식 시장이 요즘에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뭔가 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옮겨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 배당금이 입금됐잖아요. 네. 결정적으로 특별 배당금이 이제 입금됐기 때문에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저께 집중적으로 이제 순매수에 좀 나서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증시는 결국은 이게 심리적인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살아난다,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많이 나온다. 특히나 또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다시 많이 관심을 좀 받다 보니까 뭐 신풍제약을 포함해가지고 어저께 또 일양약품 막 이런 종목들도 급등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다시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증시 이제 예탁 잔고가 이제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아주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주제를 이제 선정해 주신 요 포인트만 놓고 보면 아까 차장님께서 이미 이제 요 주제로 다가가는 경로를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을 얘기하실까봐 사실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핸드셋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쪽이 가장 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출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삼성전자 지금 실적 적어도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아주 크게 이제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IT 업종 뭐 반도체 장비 소재 뭐 저도 오늘 아침에 반도체 장비 얘기를 해드렸지만 반도체 장비 소재 쪽에 있어서는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대단히 좀 잘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 스마트폰 쪽은 아직까지도 좀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미국은 결국은 가족 계획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 법안, 뭐 인프라 투자 계획 법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국의 이제 소비, 미국 성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비를 잘 다루기 위한 그런 이제 부양책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 또 IT 쪽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관련된 뭐 판매량, 출하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캠트로닉스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IT 업종에 비해서 너무 지금 못 올라갔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뭐 그야말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하면은 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은 작년부터 이제 삼성전자 쪽에 이제 납품하기 시작한 TOF 이제 검사 장비. 실제로 이건 저는 향후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야말로 메타버스 이제 수혜주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 오큘러스 VR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긴 한데 사실 이제 VR AI용 이제 기기를 따로 구매하는 건 상당히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안에 이제 AR이라든지 VR과 관련된 기능들이 이제 다 탑재가 이제 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검사 장비 삼성전자 쪽에 가장 이제 좀 납품을 좀 많이 하게 될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캠트로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이 가족 계획 법안이잖아요. 이름이 이제 가족 계획 법안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네. 우리 뭐 새마을 운동 같은 뭐 그런 것도 떠오르긴 하는데 거기도 뭐 인구가 그렇게 늘지는 않죠. 네. 출산율이 높은지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낮아지는 추세니까. 저출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법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이런 유아용품, 이제 저출산 관련된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해요. 네. 실제로 유력 이제 대선 주자들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복지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들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미국의 가족계획 법안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이제 대권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됐을 경우에 정책 수혜주로 최근에 건설 관련된 업종들이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좀 많이 됐었잖아요. 비슷한 논리로 뭐 복지라든지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뭐 미국의 이제 뭐 가족계획 법안과 사실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종목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막 쏟아져 나오네. 거봐 뭐 하나 주니까 잘 풀어내면서 네. 왜 저런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냐고 나한테 뭐라고 했지만 네. 저는 뭐 딱히 기업은 오늘 뭐 이렇게 기업이 많아요. 좀 줄입시다. 정리. 네. 자, 뭐 했어요 저기서. 한국타이어와 코웨이.
이렇게. 제가 좀 줄여야 될 우리 것 같아요. 김혜미 저 네. 너무 많이 하셨구나. 제가 지금 스마트폰 2개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이제 하나 하이비전 시스템 집중. 요거 이제 네. 선택을 해드리고 네.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요거는 이제 저출산 복지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가방 컴퍼니는 좀 많이 이제 솟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좀 기술적인 조정을 받은 제로투세븐 정도면 괜찮지 오케이.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를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면은 이제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종목명이. 종목명들이 길어요. 너무 길어. 네. 자, 그리고 또 몇 분이야? 34분이면 보내기도 애매하고. 좀 더 얘기해 봐. 반도체 쪽 얘기 조금만 제가 좀 첨언을 좀 해드릴까요? 네. 차장님 뭐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또 할 얘기 많으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너무 못 가잖아요. 근데 무겁죠. 너무 좀 이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삼성전자를 많이 사놓고 뭐 SK 하이닉스를 많이 사놓고 요 종목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보다는 그 아래쪽에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오랫동안 묵혀놓을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예 그냥 시세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연말까지 그냥 편안하게 내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아무래도 또 계좌 상황이 조금 타이트하고 투자 자금을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하셔야 되는 분들은 삼성전자 저는 뭐 4월 말 5월 초에도 지금 정도 가격권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중을 일부 줄여가지고 지금 중소형주들이 어쨌든 훨씬 더 잘 가고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쪽 종목들, 실적 이슈와 또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 얘기들, 쇼티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과 조금 같이 이제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시다가 또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테니까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그야말로 이제 강세 구간이기도 하고 중소형주들의 어떤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맞게 여러분들이 계좌 상황을 조금 조절해 나가시는 그런 이제 융통성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서 반도체 종목들은 뭐 일단 중소형주 종목들,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오테크닉스 하셨잖아요. 네. 전 세계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모두 다 고객인 네, 맞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가셔야죠. 네, 저는 이제 네. 가야 되는데 오늘 이벤트는? 네,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해 드릴 거거든요. 요즘에 뭐 제약바이오 IT 이 쌍두마차가 시장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들만 좀 잘 골라내신다면은 얼마든지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오늘 오후 4시에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또 진행해 드리면서 종목 얘기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